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큰아버지가 저를 한쪽으로 부르더니 목소리를 낮추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다고. 재산은 전부 이복형 재준이한테 넘어간다고. 저는 그 말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장남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자란 아들인데 왜 이름이 없냐고요. 큰아버지는 말을 흐리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서 꽤 큰 건설회사를 운영했어요. 직원만 200명이 넘는 규모였고 아파트 시공부터 관급공사까지 손 안 댄 데가 없는 분이었죠. 어릴 때부터 저는 그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대학도 토목공학과를 나왔고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서 10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어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낭독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뭔가 실수가 있었겠지, 아니면 큰아버지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옆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변호사가 읽어 내려가는 유언장 내용에 저는 단 한 줄도 없었어요. 회사 지분 100%, 경기도 분당 땅 3필지, 강남 아파트 2채, 현금성 자산 전부 다 이재준 앞으로. 이재준. 제가 이복형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요. 재준이 형은 아버지가 두 번째 여자한테서 낳은 아들이에요. 저보다 2살 위고 아버지가 호적에 올린 건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한 달을 알아누우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도 저는 그냥 아버지가 두 아들 다 사랑하는구나 하고 넘겼었는데 유언장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왜 제 이름이 없냐고.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무너지듯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아버지 아들 맞아. 근데 그 사람 호적 아들은 아니야. 저는 그 말 뜻을 바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한테는 이미 본처가 있었고 그 본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대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책임진다면서 어머니를 따로 살게 해줬고 저를 낳으면서 호적에 올려준다고 약속했대요. 그런데 그 약속은 평생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냥 기다렸대요. 아버지가 언젠간 정리하겠지 하고 30년을. 제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저한테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분노가 치밀었다가 허탈해졌다가 또 서러워졌다가 10년 동안 회사에서 새벽같이 출근해서 현장 뛰어다니고 야근하고 아버지한테 한 번도 대든 적 없이 일했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법적으로는. 재준이 형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달라졌어요.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들 불러 모아서 앞으로 자기가 대표라고 선언했고 제 자리를 없앴어요. 짐 빼라는 얘기를 문자로 받았어요. 10년 일한 사람한테 문자로요. 저는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아버지, 회사 직원 중에 김 과장님이라고 저랑 현장을 같이 뛰던 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할 말이 있다면서 조용히 만나자고. 만나서 들은 얘기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재준이 형이 회사를 상속받기 몇 달 전부터 아버지 측근이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서 유언장 내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꾸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더니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확인되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리고 유언장 작성 과정에 위압이나 조작이 있었다면 유언장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같이 찍은 사진, 아버지가 저한테 보낸 문자, 명절마다 받은 용돈 이체 기록 전부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국가수에 유전자 감정을 신청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빚이 어머니 집에 있었거든요. 결과가 나왔어요. 일치확률 99.9999%. 저는 이 남자의 친자식이 맞아요. 재판은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됐어요. 친생자 확인 소송이랑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 재준이 형 쪽에서는 변호사를 3명이나 세웠어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기암 판정을 받은 직후 재준이 형이 아버지를 2달 동안 자기 집에서 모셨는데 그 기간 동안 유언장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 추치의가 증언했어요. 그 시기 아버지 인지 상태가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강한 진통제를 쓰고 있었고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김 과장님도 법정에 나와줬어요. 재준이 형한테 서류 서명 압력을 받은 것, 거부했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것 전부 증언해줬어요.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저는 법원 복도에서 결과를 들었어요. 친생자 확인 인정. 유언장 무효. 재준이 형은 항소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도 졌어요. 그리고 항소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게 추가로 드러나면서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받게 됐어요. 지금 재준이 형은 형사 재판을 따로 받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 회사로 돌아갔어요. 퇴표로요. 처음 출근하던 날 10년 전이랑 같은 주차 자리에 차를 댔어요. 근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묵묵히 사무실에 올라가서 밀린 공사 서류부터 펼쳤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하고. 어머니는 말없이 한참 우셨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제대로 해줬으면 이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아직도 가끔 들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더 이상 화가 나지는 않아요. 그냥 비겁했던 사람이었구나 싶어요. 죽어서도 그 비겁함이 저한테 숙제로 남겨졌지만 저는 그 숙제를 풀었어요. 제 힘으로요. 숨겨진 건 언젠간 다 나와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